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보유주 중 전략 매도 종목 발생, 광동제약은 3다수를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벽이니까 어제인데요. 지난 어제 제가 전략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광동제약인데요. 그럼 이 광동제약은 왜 매도했는지, 또 광동제약을 매매한 과정에서 또 과연 좀 재밌는 사항이 또 있는지, 또 배울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광동제약은 뭐 많이들 아시는 회사죠. 뭐 비타오백이나 옥수수염차, 또 요즘 헛개차도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친숙한 브랜드가 이제 뭐 편의점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타오백이나 옥수수염차 뭐 이런 거 마셨던 분들은 쉽게 또 떠올릴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한테는 좀 그래도 친숙하고 대중적인 회사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광동제약이 삼다수라는 생수를 또 유통하기도 합니다. 이 삼다수는 이제 제주관광공사에서 만들죠. 제주도에서 만드는데 유통은 일반 기업의 이제 그 판권을 이제 입찰을 받아서 유통시키기 때문에 광동제약이 이 또 삼다수를 소매점에 이제 유통하는 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다수가 보통 1년에 매출이 한 3천억 난다고 해요. 그래서 삼다수 매출도 꽤 나는 상황이라서 광동제약이 요 삼다수도 유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음료뿐만 아니라 뭐 쌍화탕이나 청심환 같은 일반 의약품도 판매하고 또 의사 처방에 의해서 복용하는 전문 의약품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전문 의약품은 비중이 좀 작고 대부분 매출이 비타오백이나 옥수수염차 또 뭐 헛개차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로는 이제 8,200원 형성해서 시가총액은 4,298억 원 정도 됐는데요. 실적으로 매출이 1년에 한 1조 정도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은 어떻게 보면 좀 낮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올해 이제 순이익 더 벌 것까지 예상해서 올해 말 예상되는 PER은 한 18.2 나오는데요. 퍼는 뭐 주가가 순익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퍼가 이제 18 정도 된다는 거는 이제 주가가 순익이 한 18배 정도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8년 정도 그 돈을 벌어야 지금 주가 정도를 회수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PBR은 1이 안 되죠. 0.86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PBR은 재산 대비 이제 주가가 재산 대비 얼마나 비싸냐라는 걸 나타내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1이면 딱 재산 정도의 주가를 형성하는 건데 1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재산보다도 주가가 낮다. 그래서 좀 저평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ROE는 좀 낮은 편입니다. ROE는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서 그 자기 자본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인데 이게 이제 자기 재산 대비 4에서 5%가 좀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 거라서 ROE가 좀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자기 자본은 5,096억으로 나와 있어서 이건 2분기 기준 현재 자기 자본인데요. 자기 자본 대비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낮기 때문에 확실히 자산 대비로는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올 상반기에 이제 제가 이제 예약 매도 해놓은 가격은 16,000원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 9월 3일 날 제가 이제 13,000원에 예약 매도 한 게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작년 9월 3일 요 날이네요. 뭐 최고가인 13,350원에 팔지는 못했지만 뭐 13,000원대 예약 매도해서 체결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13,000원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약 매도를 했겠죠. 그래서 16,000원에 예약 매도를 해놨었는데 올해 1, 2분기 실적도 안 좋고 그래서 주가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해서 16,000원, 13,000원에 다시 가기는 어렵겠다. 16,000원까지 가기도 어렵겠다. 그래서 11,000원에 이제 가격을 예약 매도가를 수정을 했는데요. 이 11,000원보다도 더 싼 어떻게 보면 8,300원 정도의 전략 매도를 한 거죠. 어제. 왜 매도를 했느냐 이걸 말씀드려야 할 텐데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과연 광동제약을 언제 처음에 샀는지 또 매매 일지를 한번 보면서 과거 기록 한번 복귀하면서 한번 광동제약 매매에서 뭐 배울 게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매수한 건 아마 2006년도쯤일 거예요. 옥수수차 출시되고 이게 잘 팔리는 거 보고 아마 매수했었을 것 같은데 이제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제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기록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 8월 23일부터거든요. 거의 이날부터 거의 제가 이제 매매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광동제약을 이제 최초로 언제 샀는지는 잘 없고 이제 2012년 8월 23일부터 기록이 돼 있다. 그때 한 4,350원 정도에 샀는데 근데 2005, 6년 때부터 계속 4,000원대, 2,000원대 뭐 이랬었어서 물론 2,000원에서 4,000원은 뭐 두 배가 오른 거긴 한데
이제 보면 주가는 좀 횡보하는 시기였거든요. 2004년대, 5년대, 제가 한 2006년 정도에 사지 않았을까? 6년, 7년 정도에. 근데 계속 이제 한 4,000원대 머물러 있다가 이제 삼다수도 유통하면서 계속 주가가 많이 오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요 사이에 사고팔골 많이 했습니다. 사고팔골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수익도 내고 했었었는데, 근데 사고파기를 반복했는데, 최고가는 사실 2019년, 15년도 5월에 19,100원이 최고가인데, 19,000원대에 팔지는 못했고요. 저는 이제 한 17,250원. 요게 이제 제가 팔았던 것 중에 제일 비싸게 판 거였다. 뭐 그래도 수익은 꽤 났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19,0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쭉 하락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싸졌어 하면서 다시 산 게 이제 이제 2019년 6월 18일 날 이제 19,000원까지 갔던 회사가 7,000원대로 떨어지는 걸 보고 다시 샀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산 게 2019년 6월 18일이다. 이때 광동제약을 7,240원에 산 게 마지막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어쨌든 기존에 샀던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 평균가를 보면 한 4,919원 정도로 약 5,000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로 이제 평균 매수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 매도를 한 13,000원에 걸어놔서 이제 작년 9월 3일 날 13,000원에 체결이 돼서 근데 이때는 10%밖에 안 팔았어요. 이때 전량을 다 팔았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이때 이제 13,000원대 됐을 때 다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이제 다 못 팔고 이제 10%밖에 안 팔았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리고 이제 남은 이제 90%를 이제 어제 8월 27일 날, 21년 8월 27일 날 한 8,300원 정도의 전량 매도를 했는데, 그럼 왜 다 팔았냐? 어제 한국경제에 기사가 났는데, 올 연말에 이제 삼다수 판권 입찰에서 광동제약의 재계약이 불확실성이 강조됐다. 재계약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기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네이버 뉴스에서 이제 그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이제 보면 이제 요번에 이제 삼다수 이제 그 판권을 또 입찰을 한다. 근데 삼다수가 이제 생수 시장 점유율 43%로 1위다. 그리고 1년에 거의 3천억 정도 매출이 나기 때문에 이걸 팔고 싶어 하는 회사가 많다. 그래서 삼다수 매출이 이제 거의 점유율이 42%가 넘고 이제 그 한 3천억 정도 매출이 난다. 근데 원래 삼다수를 그럼 누가 팔았었냐? 원래는 농심이 팔았었죠. 2012년까지는 농심이 팔았었는데 이후 광동제약이 이제 삿포로 스틸 5년 계약을 따내서 18년, 13년, 14년, 15년, 17년 이렇게 4년 하고 이제 한 1년 3, 4, 5, 6, 13, 14, 15, 16, 4년 이제 계약하고 플러스 1년에서 2017년 또 연장을 하게 되는데 2017년에서부터는 이제 전체 2016년까지 4년 동안은 광동제약이 다 팔았었는데 2017년부터는 소매는 광동제약 그리고 비소매라고 해서 도매죠. 숙박업소나 병원에는 LG생활건강이 맡게 됐다. 그래서 이제 두 군데 나눠서 이제 제주도에서 계약을 했다. 그래서 그 이제 2017년부터 또 4년 계약을 해서 이제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17년까지가 플러스 1년이라서 2017년까지가 5년 계약이었고 이후로 4년 또 계약을 해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래서 올해까지가 이제 계약 만료다. 그래서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또 계약을 하는데 광동제약은 어차피 계속 했던 데니까 무조건 하려고 할 텐데 근데 조금 광동제약이 재계약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이제 2018년부터 4년 계약을 하고 이제 21년까지 하고 서로 합의되면 1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도 이 합의를 안 해줬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그래서 이제 광동제약이랑 합의하면 광동제약이 1년 더 할 수 있는데 합의를 안 해줬다는 거는 광동제약이랑 계약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는 근데 또 틀린 점이 저는 이제 2017년부터는 이제 소매랑 비소매 나눠서 이제 광동이랑 LG 나눠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합친다는 거죠. 한 군데다 몰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두 군데 중에 하나는 이제 계약을 못하니까 눈물을 머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LG도 꼭 계약을 하려고 하고 광동도 하려고 하는데 광동이 꼭 따낸다는 보장이 좀 없다. 재계약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꼭 요것 때문에만 매도한 건 아니고요.
최근 8년간 ROE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ROE가 지금도 낮지만 ROE가 굉장히 낮는데 공교롭게도 삼다수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ROE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요건 제가 주로 이용하는 i투자닷컴이라고 재무제표를 잘 정리해 놓은 사이트인데요. 이 ROE 수치를 보면 그 2007년도나 8년도 이렇게 계속 보면 ROE가 굉장히 좋습니다. 14, 뭐 11, 11, 11, 12, 뭐 이렇게 10이 다 넘어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근데 ROE가 10이 넘는다는 거는 이제 재산의 10% 이상을 불린다는 거니까 그 돈도 잘 벌지만 또 이게 유지된다는 거는 ROE가 10이 이상으로 높지만 또 유지된다는 거는 회사 재산이 늘어나는 만큼 돈도 더 많이 번다.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서 돈도 더 잘 번다라는 얘기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2013년 그 삼다수를 취급하면서부터는 ROE가 좀 낮아집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7 정도 되고 2014년, 15년은 물론 10이 넘지만 2016년부터는 다시 또 10 이하로 떨어져서 7, 5, 5, 5, 뭐 9, 작년은 그래도 좀 높아서 9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ROE가 이제 막 5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삼다수를 취급하면서부터 삼다수 매출이 나면서부터 ROE는 또 낮아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다수를 판매하면서부터 매출이 크게 느니까 오히려 신제품 개발은 소홀해진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광동제약을 사기 시작한 건 2006년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광동제약을 산 이유가 이제 옥수수염차가 출시되면서 이게 필립피셔의 성장률 모델에 해당된다 여겨져서 매수했다는 거죠. 그 보통 이제 필립 피셔가 워렌 버핏의 스승 중 한 명으로 또 알려져 있죠. 워렌 버핏의 대표적인 스승이 두 명 있다라고 하는데 한 명이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나 실제 가진 재산을 가지고 저평가된 회사를 찾는 거였다면 필립 피셔는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회사라 하더라도 꾸준히 성장할 회사면 장기간 보유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립 피셔의 성장주 투자죠. 이제 그 필립 피셔가 이제 쓴 책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일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성장주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그 잘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성장주 투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 확고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추가적인 수익 모델이 추가되는 회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비타500이 성공을 해서 돈을 잘 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외에 이제 옥수수염차도 팔고 헛개차도 파는데 이 옥수수염차나 헛개차가 비타500이랑 겹치지 않는 카테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처럼 마시는 거고 비타500은 비타민 음료고 그래서 옥수수염차나 헛개차가 잘 팔려도 비타500 매출이 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500도 잘 팔리는데 옥수수염차나 헛개차도 잘 팔린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매출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한 모델이다 해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렇게 광동제약을 매수했던 건데 그러면서 그 헛개차나 물론 한동안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2006년도 이후에 이제 헛개차나 옥수수점차 잘 팔리는데도 좀 횡보하는 기간이 있었지만 삼다수도 취급하면서 매출이 또 급성장하면서 회사가 크게 주가가 오른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2015년부터는 이제 매출은 늘지만 순이익이 막 줄어들고 ROE가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비타500에서 옥수수염차 또 헛개차까지 잘 성공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삼다수라는 그런 그 확보된 매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안주하면서 신제품 출시에 좀 등한시하거나 집중하지 못한 건 아닌가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삼다수 재계약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 삼다수를 또 팔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롯데도 팔고 싶어 하고 LG도 팔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또 판권을 사고 싶어 하는 회사가 많으면 또 싸게 사올 수도 없고 비싸게 사와야 되면 수익에는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그 재계약에 성공해도 문제고 못해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 매도했는데 또 매도하고 나니까 또 몇 가지 알게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뭐냐면 이제 바이오 투자 등 투자 자회사를 통해서 주식 및 기타 회사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비타500 팔고 옥수수염차 팔고 요렇게만 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라 뭐 주식 투자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동제약의 이제 실적을 보면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보면 이제 여기 순이익을 보면 작년도만 보면 뭐 1분기에는 95억, 2분기에는 120억 순이익을 올렸다가 작년 3분기에는 3배가 늘어서 360억 수익을 올려요. 그리고 4분기에는 또 적자가 90억 정도나 나고 또 올해 1분기에는 80억 흑자 나는데 또 흑자가 또 30, 60억 정도 줄어서 올해 2분기에는 30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순이익이 막 들쭉날쭉한가 좀 봤더니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 자회사에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작년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순이익이 363억 정도 났는데 그 중에 한 220억이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로 번 게 한 200억이 되다 보니까 순이익이 확 늘어난 거예요. 작년 순이익 보고서를 좀 보면 그 작년 그 분기 보고서 보면 이 KD 바이오 투자조합, KD가 이제 광동의 약자겠죠. KD 바이오 투자조합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이 규모가 투자조합 1호가 400억이나 돼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요 투자조합에서 번 수익이 240억, 거의 250억 가까이 되니까 이렇게 확 순이익을 많이 올리니까 작년 3분기에 이제 주가도 올랐겠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해서 번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랐다. 근데 이제 올해 또 반기 보고서 보면 올해는 또 60억 정도 KD 바이오 투자조합 1호에서 64억 정도 적자가 나서 손실을 본 거죠. 올해 2분기에는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서 1분기에는 한 80억 하던 순이익이 올해 2분기에는 30억으로 확 줄어든 거죠. 그래서 순이익이 막 너무 들쭉날쭉한 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순이익이 막 너무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그 좀 불안한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그 주식 투자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이익의 영향이 너무 커지고 또 본업보다는 투자에 더 집중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다. 근데 또 장점도 있긴 합니다. 자사주 규모가 20%나 돼서 좀 자산 대비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주식수가 5,242만 주 정도 되는데 자사주가 한 1,134만 주 정도 돼요. 그래서 비율이 한 22% 정도 자사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PBR이 1이 안 되는 저평가지만 자사주도 꽤 많이 갖고 있어서 자산 대비는 확실히 저평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또 생각해 봐야 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제3다수가 매출은 늘려주는데 수익에 과연 도움이 되냐는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은 계속 늘었는데 이 회사 순이익은 이제 지금 늘지 않았으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2013년도에 4천억 정도 했고 2012년도에 3천억 정도 했었는데 이제 작년에 1조 2천억이 됐으니까 거의 한 4배가, 3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순이익이. 그런데 영업이익은 거의 400억대로 계속 비슷하거든요. 2013년도에도 400억대고, 작년에도 400억대고. 그러니까 이제 매출은 3배가 느는데 영업이익은 그대로다.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원가 빼고 판관비라고 해서 이제 월세나 인건비 이런 거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인데, 여기서 이제 뭐 재테크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 더해주고 빼고 한 게 순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실제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이 얼마냐를 말하는 건데 이게 400억대로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매출은 3배가 느는데 그 돈 번 건 비슷하다. 근데 이게 뭐 새롭게 투자를 하거나 뭐 신약을 개발하거나 여러 투자를 해서 순이익이 이제 그대로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앞으로 지금 미래 그 확고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올라갈 만한 요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삼다수 같은 경우가 수익에 큰 도움은 안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의 표시도 될 수 있어서 과연 재계약이 된다고 해도 삼다수 판권을 재계약해도 수익에 도움이 될 거냐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근데 만약에 오히려 이제 삼다수 계약을 해도 문제지만 안 하면 더 문제죠. 재계약이 실패하게 되면 이미 투자해 놓은 시설과 인력이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삼다수 팔려고 창구도 있을 테고 삼다수 배달하고 이런 거 관련 그 직원분들도 뽑아놨을 텐데 삼다수 못 팔게 됐다고 다 해고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재계약이 실패하게 되면 손실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리고 매출도 하락할 것이다. 뭐 거의 3천억 되는 매출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모습이 있는 상태인데다가 투자의 성과나 실력도 이게 정확하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뭐 들쭉날쭉해서 벌 때는 확 벌고 또 손실 날 때는 확 손실 보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의 성과나 실력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 불안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신에 장점도 있죠. 자사주 보유량이 많고 자산 대비 저평가인 건 장점이다. 그러나 ROE가 낮고 성장성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자산 대비 저평가이긴 하지만
자산 대비 저평가이면서도 ROE나 성장성이 높은 회사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광동제약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부 금액, 매도한 금액의 일부는 동원개발을 매수하는 데 썼다. 동원개발은 이제 로얄 두크라는 이제 그 경남 지역에 이제 그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건설 회사죠. 근데 PBR이 0.58밖에 안 돼서 그 일도 안 되고 오히려 광동제약보다 더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ROE는 12가 넘고 최근 5년 평균, 10년 평균 ROE를 보면 14 정도 되기 때문에 꽤 수익성이 좋은 회사다. 그리고 튼실한 회사다라고 보여져서 어차피 자산 대비 저평가인 회사를 보유하고 있을 거면 ROE가 높은 동원 개발을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해서 일부는 동원 개발을 매수했다는 거죠. 아주 조금은. 그리고 지금 제가 주식에 투자한 돈이 예정액보다 더 많이 투자한 상태라서 또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를 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는 현금으로 회수하고 일부는 동원 개발을 사는데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3다수 재계약이 성공하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또 이제 헛개차나 옥수수염차를 능가하는 신제품이 성공해서 ROE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꽤 매력적일 수도 있다. 그럼 다시 또 사고 싶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3다수 재계약이 실패해서 주가가 오히려 과도하게 하락한다면 오히려 3다수 재계약이 실패해서 주가가 너무 떨어지면 오히려 자산 대비 지금도 저평가인데 너무 주가가 떨어지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근데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보이긴 해야겠죠. 근데 반대로 또 3다수 재계약 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이게 절치부심해서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면 또 전화위복이 돼서 도약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3다수 재계약이 실패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회사가 또 이걸 기회로 새로운 신제품 개발에 집중한다면 또 자체 브랜드 개발에 집중한다면 도약의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3다수 계약이 되는 게 일단 좋죠. 그렇지만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겠지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도 광동제약 고유 브랜드의 성장과 신제품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미래는 모르지만 어쨌든 3다수 재계약이 성공하고 신제품도 성공해서 광동제약이 앞으로도 다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광동제약이 다 잘 되면 또 LG는 싫어하려나요? 하여튼 광동제약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광동제약이 무조건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매도했다는 게 아니라 그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자산 대비 저평가란 이유만으로 들고 있기는 좀 불안해서 차라리 자산 대비 저평가인 수익성 좋은 동원 개발을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동원 개발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리고 또 현금도 어느 정도 지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광동제약을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르죠. 이제 또 광동제약이 앞으로 또 잘해서 더 성장한다면 또 다른 또 매력을 느껴서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매매 기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하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고 저랑 반대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좀 의견을 많이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또 주말에 여건이 되면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매수했다고 이제 언급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떤가 이런 걸 한번 중간 점검하는 영상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느끼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지금 매수하는 회사들도 매수했다고 이제 그 영상을 남기기도 하고 또 매도한 회사는 매도했다고 영상을 남기는데 제가 매도했다고 이제 특히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했다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경우를 보니까 한 1년이나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매수했다고 한 회사들이 잘 돼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해서 매도하게 된다면 한 1년이나 3년 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물론 그렇게 잘 된다면 또 이제 1년이나 3년 후에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생겨나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예측들이나 제 예상이 이제 틀리고 이제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이제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한번 좀 시간이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했다고 영상을 찍은 회사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시간이 된다면 한번 그것도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투자하는데 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내용이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앞으로 한 주간 또 성투하시고 즐거운 일 가득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